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이어서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배종호 교수님은 안 나오셨어요. 뭐 좋은 일 있었나 봐요? 네, 설 명절 맞아서 고향에 좀 내려가서.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 다섯 글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시간이나 조사 일정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 검찰 양측이 일주일 내내 삿바싸움 벌였는데 배 교수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뭐 여야 아주 팽팽한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겠지만은 택일부터 신경전 벌였지 않습니까? 네. 검찰은 뭐 27일, 30일 날 나와라 그러니까 그 평일이라 평일에는 일해야 일을 되니까. 나는 28일 날 그래서 이제 내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 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출석 시간도 지금 계속 삿바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최소한 9시 반에 나와야 된다. 왜 9시 반에 나오라는 거죠? 조사를 1시간이라도 빨리 하겠다는 조사할 것이 건가요?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다. 나는 10시 반에 나가겠다 하고 있고요. 조사할 것이 많으니까 한 번에는 안 된다. 네. 검찰에는 두 차례는 최소 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한 번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싸움인데 어떻게 보세요, 송 본부장님? 일단 9시 반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에 와서 어떤 절차를 밟다 보면 바로 점심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앞당겨서 좀 하자는 것이고 지금 뭐 기싸움을 벌인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 같으면 검찰과 기싸움 못 벌입니다. 이 출석 이 날짜나 시간 놓고. 그런데 평일에 일을 해야 되니 주말에 가겠다. 이것부터가 그런데 그 성남FC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할 때는 화요일이었어요. 네. 평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남까지 갔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이고 또 그때 성남에 민주당 의원들 41명이 따라갔죠. 그것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기싸움을 위한 기싸움을 하는 건데 또 주말에 이것을 열리면 서초동에 그때 조국 수호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노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소환되는 전국이 시작이 된 때는 초반전이죠. 지금 6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검찰의 소환 또 날짜 조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초반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싸움을 벌인다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잘 말씀하셨는데 근데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멋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 조작 수사다. 정치 수사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과의 날카로운 기싸움을 통해서 내가 탄압받고 있다.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어요. 두 분 말씀 들었고요. 검찰은 이제 대장동 의혹에 더해가지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라고 그러던데 송 본부장께서 백현동 의혹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건지? 백현동 의혹은 그 옹벽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때 한참 뭐 화면에도 많이 등장을 했고 보도가 됐는데 뭐냐면은 옹벽이 높게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 서 있는 그 장면. 그렇죠. 그 장면이죠. 거죠? 여기가 서울공항 성남 서울공항 인근이라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산을 깎아서 이 아파트를 짓느라고 이 옹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그 곳인데 그 지역이 옛날에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네.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시행사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모 씨를 영입을 하고 나서 이 용도가 토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무려 4단계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한 3천억의 이익을 남겼고 이 김모 씨 성대본부장을 했던 김모 씨에게 또 70억을 줬다 이런 혐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원 그 경기 남부 경찰청이 수사를 하다가 수원지검으로 넘겼는데 성남지청으로 여기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기 때문에 대장동과 같이 수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실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사람들이 배임 혐의자로 피의자로 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출석을 하더라도 사실상 뭐 묵비권을 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이게 배 교수님 볼 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묵비권을 쓰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진술서를 기본으로 해서 검찰에 답변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면 진술서. 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건 이제 기본 전략이 진술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고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질문하면 여기에 답변하는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질문서를 100쪽을 준비했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차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는 뭐 6쪽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한 30여 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진술서를 내고 일종의 묵비권 비슷하게 행사하는 것이 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이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저번에 성남 FC 수사할 때 원래 이재명 대표가 나 오후 6시까지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4시간 늘어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검찰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네이버의 내부 문건 그 성남 FC에 후원하는 대가 같은 것을 정진상 씨가 요구한 네이버의 내부 문건을 검찰이 그 제시를 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당황해서 이거 정진상이 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그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한 4시간을 더 했듯이 네. 이번에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내밀면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내일 검찰에 이제 두 번째 출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기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 지난번에도 답정 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답정 기소죠. 답정 기소. 네.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정해진 플랜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이런 이제 검찰의 수사 패턴이 결국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왜냐?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낙인 찍기를 통해서 네. 결국 이제 총선에서 유리한 국민의힘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답정 기소로 갈 텐데 네. 앞으로 보니까는 지금 이번에 대장동 위례 신도시 플러스 지난번에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 가지고 병합해서 결국은 함께 기소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 네. 언제 할 것이냐? 2월 달에 할 것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 체포 동의안이 결국은 가결이 돼야 되는데 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는 좀 어렵겠죠.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노웅래 국회의원 상황에서도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검찰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해가지고 결국은 방탄 이재명, 방탄 민주당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체포동의안 이제 나중에 이제 부결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어때요?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까요? 기소는 하겠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구속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그렇죠. 할 성남 것이다. FC와 대장동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되풀이 될 텐데 이거 지금 완전히 이것이 뭐 부결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새로운 그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비명계가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30명입니다. 지금 민주당 169석이니까 169 그러니까 19석이 이탈을 하면은 이게 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한 30명 이상의 비명계가 모임을 발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편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도 3년 정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무혐의 결론 내린 것을 다시 재수사해서 결국 이제 기소로 끌고 가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 1년 넘게 수사한 걸 이렇게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만 남겠느냐 아니면은 검찰 리스크로 바뀔 수도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팽팽한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변죽만 올리지 말고 결정적인 좀 증거를 내놔라 카더라라는 그런 전문에만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좀 여론에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성남 FC는 무혐의가 아니고 불송치됐었죠. 경찰에서 한 3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다가 불송치했는데 그것을 다시 수사를 하니까 이 새로운 증거들과 진술들이 나와서 기소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불송치를 한 이유가 결국 혐의가 없으니까 불송치한 거예요. 3년 동안 혐의가 수사를 안 했죠. 있다면은 당연히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다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내일 검찰 소환 앞두고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청취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십니다. 재탕의 재탕. 또 황제 피의자다. 요 얘기는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화살을 좀 쏟는 문자 같습니다. 황제 피의자. 무소불 고고. 무소불 혼자서 가라 이런 말씀 같고 솔직히 불어. 나 떨고 있니? 또 조사 철저히 책 잡히지 마. 검찰 짝짝짝. 이런 문자도 있어요. 설렁탕 주나? 아마 검찰에서 점심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설렁탕을 줄까 그게 궁금하다.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를 해볼게요. 나경원 전 의원의 전대 불출마로 득을 본 사람이 현재 뭐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 보면 안철수 의원 쪽에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김기현 의원 1위였고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이 두 사람이 2위 자리를 놓고 다퉜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불출마를 하고 나서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2파전으로 이제 좁혀지다 보니까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예. 그것이 가장 관심사였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 약간 기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지만 대체로 안철수 의원에게 많이 갔다.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그 이후에 불출마 이후에 그 실전 여론조사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2위로 올랐었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그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뛰었다는 조사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다만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오차법인에서 1위고 또 안철수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그동안 뭐 지는 것도 나왔는데 또 이기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실제 투표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들을 합니다. 3월 8일 날. 예, 책임당원들을 하기 때문에 책임당원들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친윤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릴 가능성이 네. 높은데 김기현 쪽으로 또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이 원래 워낙 80만 명이나 되고 또 2030 그 수도권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결국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랩 그 주가도 많이 올라서 돈도 벌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좀 많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5개가 있었는데 5개 여론조사에서 3대2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뭐 대통령실 또 뭐 친윤 압박에 굴복해 가지고 출마를 포기한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이 대거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실제 보니까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펄리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6대3 정도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2배 이상 몰려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자 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게 끝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하는 것이고 실제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책임당원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법무장도 같은 분석을 좀 해줬고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김기현 후보는 더 오르고 네. 안철수 후보는 더 내릴 텐데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해서 다자대결 구도로 가면 1차에서 끝나지 않으면 결선 투표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층이 안철수에게 가면 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샤이 비윤 그러니까 윤심하고 책임당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저는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한 달이라는 시간.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통령실 포함해서 원조 윤핵관 또 친윤들 대거 나설 텐데 과연 이 한 달 시간의 공격을 안철수 후보가 이겨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한 좀 전망을 해봤는데 송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아직 지지율이 시간은 있는 거 아니에요? 후보 등록하는 것이 다음 주 정도 되면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지율이 어떤 조사 보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친유승민계 국회의원이 한 10명 남짓 되죠. 그런데 벌써 한 3명 정도는 확실히 이탈을 했어요. 그때 이 친윤계 초선들이 그 연판장을 돌렸죠.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하라고. 그때 친유승민계 3명의 초선 의원이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조직도 상당히 약해졌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 SNS에 자신의 불출마 선언문을 하고 윤 대통령 지지 영상 지난번 유세할 때 그 영상을 나란히 올려 눈길을 건데 이거 뭘까요? 뭐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뭐 살려달라 러브콜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안전보소 뭐 이런 거예요? 네 아니 그건 아니죠. 반윤으로 찍히면은 내년도 공천을 아예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보는데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죠. 네. 이번에 이제 출마를 좀 내년 결심했다가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네, 또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좀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도 역시 그런 비겁한 모습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가 동작구인데. 동작거리죠. 근데 용산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 주소를.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확인이 돼야 같은데 됩니까? 확인돼야 그거는?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왜 이런다고 보세요, 송 본부장님은? 저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은 계속 본인은 그 정통 보수다.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시절의 활동 영상 그리고 또 윤석열 그 후보 마지막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지원 유세 예. 이런 것을 올린 것은 본인이 계속 소속감을 그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시도로 봐요. 알겠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이제 오찬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거 끝나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전당대회 3월 8일 전당대회 참석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전당대회가 열리는 데가 저 잠실 뭐 실내 경기장이라고 그러던데 네. 거기에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가겠다는 거기 거죠. 의자에 앉아 있겠다. 그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지 아니면 잠깐만 왔다 갈지. 잠깐 왔다 갈지. 그런데 만약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 그 당원들에게 본인이 여태까지 친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논란이 있을 것도 같은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그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옛날에 그랬습니까? 예, 그때 이 친윤, 그 친박, 비박, 친박이 서청원, 비박은 친박이었다가 비박의 중심점이 된 김무성 여기에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서청원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김무성이 이겼어요. 그랬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참석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청을 했거든요.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지도부의 요청을 수락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지도부가 결국은 왜 요청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 지금 친윤들이 완전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누가 이길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의 혼전 양상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 참석하면 아무래도 표심들 책임당원들의 표심들 좀 영향을 미칠 수 그러면 있다. 지금 저 양파 2파전으로 굳혀진 상황입니다만 네. 만약에 양파전으로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모른다 예상이 안 된다. 당연히 지금 예상이 안 송 되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저거 김기현 안철수로 쭉 갔어.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그 만약에 50% 이상 받으면 끝났는데 1차에서요? 1차에서 끝나는데 김기현 의원이 뭐 49%로 받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뭐 49%를 받든지 결선으로 가면은 지금 그 친윤 비윤으로 갈리는데 친윤은 김기현 혼자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네. 비윤 조자는 많이 있죠. 그때 컷오프돼서 한 서너 명이 되면 서너 명의 표가 합쳐지면 그러면은 그 안철수 의원에게 승산이 생기는 거죠. 네.
뭐기 딱 부러진 전망이 안 나옵니다. 예. 딱 알겠어요. 부러진 전망이 나오기 어렵죠. 책임 당원들의 마음인데요. 워낙 많이 알았어요. 틀려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근데 출마한다 딱 안 부러진 한다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길,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이 뭐냐라고 예. 판단할 때 김기현 가지고는 총선 승리 어렵다. 안철수 가지고 하면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오히려 원하는 후보가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이런 판단을 만약에 내린다면 누가 될지. 어렵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내일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몇 분 더 소개합니다. 황제 검사다. 조금 전에 황제 피의자 문자 소개해드렸더니 정반대되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줘도 안 먹어. 아까 또 설렁탕 주나 이런 문자 소개해드렸더니 검찰에서 설렁탕을 줘도 이재명 당대표가 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에 출석했을 때 성남시청에 차담도 거부하기도 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해주세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 5글자입니다. 배정우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민심이 천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AI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어서 미스터 송 해주세요. 3, 2, 1. 변호사답게 아이고 무서워라. 너무 단순화됩니다. 이거 AI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지.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우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보낼 수밖에. 그렇게도 사랑했던